예, 무조건 삼목묘가 이렇게 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삼목묘도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도 보세요. 크잖아요. 예, 근데 착가랑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농가 결국에 이번에 16브리스를 못 넘겼어요. 예, 착가랑 이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대목 종류는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목은 이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 넣어놨던 거는 도기술원에서 최근에 조사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농가들의 경험적 판단, 경험치들과 도기술원 자료에 의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목은 8B101-14, SO4, OBB, OC 188 이렇게 있는데요. 8B 같은 경우가 가장 무난무나 좋다는 평은 있지만 전목 활착률이 너무나 낮아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101-1차는 이제 사질 양토에서 좋다는 평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SO4, OBB, 188 이런 대목에 비해서는 힘이 좀 약해요. 그리고 SO4가 현재 가장 무난하다는 평을 듣고 있죠. 내습성, 내근성이 모두 다 좋아서 그냥 어디서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OBB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강합니다. 알도 굵어지기 좋고 과일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죠. 내습성이 약해요. 그래서 물지는 땅, 내가 배수가 안 된 땅들에서는 OBB가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속된 말로 말하죠. 물밭에 떨어지는 물만 맞아도 죽는다고. 그래서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만들어낸다면 좋습니다. OBB도. 그리고 OC는 캠벨 쪽에 쓰는 거고요. 188은 후기에 좀 물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상부 대비 지하부 밸런스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후기에 물러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188 심었는데 어쩌나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습니다. 이게 면목상에서는 이걸 제일 선호하죠. 전목 활성이 좋아서. 그래서 대부분 샤인 전목면 중에 80%는 188이니까요. 그렇게 경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 지금 이제 심으시려는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선택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걸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묘목을 나무를 구입했고 우리 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그때 고민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제식거리 그리고 나무 높이. 제식거리는 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벨, 거봉에 비해서 마디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방법 2.2m, 볼폭 2.2m, 2.5m로는 입수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볼폭은 2.7m 이상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삽목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m 제식거리, 나무 사이 간격. 그리고 전목면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m. 그게 맞추셔가지고 정식하시면 돼요. 그럼 나무 높이가 또 고민이 됩니다. 나무 높이. 이 나무 높이는 나무를 생각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TR률도 맞고 하니까요. 나무 생각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이제 꽃송이가 떨어지는 위치를 봐야 돼요. 요 위에 있거나 요 밑에 있으면 작업할 때 번거롭잖아요. 뭐 계속 고개 내려야 되고 팔 들고 있어요. 팔 아프고 그럼 일 더뎌지고 일 밀리고 하니까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꽃송이가 내 가슴에 위치하도록 나무 높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보통 한 120에서 130 안쪽으로 하면 우리 어머님들 140에서 한 155 사이인 어머님들 딱 맞는 얼추 맞는 위치인데요. 나무 높이 결정하실 때는 사장님들에게 맞추는 것보다는 어머님들한테 맞춰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보다 어머님들이 밭에 더 오래 있고 사장님들보다 어머님들이 일을 더 잘하잖아요. 더 빠르시고. 그래도 사장님들께서 나는 일 내가 다 한다 하시는 분들은 더 높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 거범 혹시 농사 짓는 분들 계시면 그때 송이가 나한테 떨어졌다 하면 그 높이 정도 가시면 됩니다. 높이 선택하실 때. 그러시면 되고 나무 심는 거는 간단해요. 전목묘건, 산목묘건 2단 뿌리, 3단 뿌리 제거해 주시고요. 땅은 한 5에서 7cm 정도 파셔서 한삽 다시 넣어서 접시 뒤집은 모양 만든 후 뿌리를 펴서 올려두시고 묻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시고 나서 요 갈라진 부분들 요거 다시 한번 메어주시고 굳이 이거 밟아서 막 꾹꾹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두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 심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정식 후의 관리인데 유의하실 점이 질소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나무를 심고 오엽이 올라올 때까지는 저장 양분으로 나무가 큽니다. 이때가 매우 더뎌요. 차이는 유독 다른 품종 하셨던 분들 더 더디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우리는 이제 밝은재 주고, 예, 막 질소 막 밀어였죠. 그러면 이렇게 멎어버리는 거예요. 예, 멎어버리면 요거 빨리 적심해야 돼요. 잘라내고 나면 다시 뿌리 뻗어서 올리는데 시일이 소요되면 옆집은 잘하는데 나는 안 잘하니까 또 질소 주죠. 하면 또 멈춰요. 예,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인은 더디더라도 인내심 하고 기다리세요. 좀 클 도로. 하면 이제 비료끼리 언제 주냐? 오엽 이후에 연하게 쭉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있잖아요. 연하게 올라옵니다. 그때가 이제 이 뿌리가 활착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주더라도 그 시기 이후에 수세를 보면서 주시되 너무 안 큰다고 막 질소 밀어넣고 하시면 이렇게 끝이 멎어버리니까요. 주의하시면 되고요. 생육 중에도 관리 제대로 안 되고 네, 질소 많이 들어가고 가습하게 되면 열에 멈춥니다. 그러면 이거 잘라내면 다시 받아들면 또 시일이 소요되고 결국에 그러면 우리 수영을 이번 년에 구성을 다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 키우실 때는 강한 질소 비료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한 질소 비료들 아미노산 액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무 키우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이제 주간에서 우리가 올라오면 이제 부초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이 부초를 남기냐 마냐 이제 고민이 되시는데요. 샤인 같은 경우에는 세력을 강하게 해서 나무를 키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초 받습니다. 밭대 2, 3매에서 적심해 주세요. 우리는 발생시킨 부초로 뿌리 키우고요. 아까 말했듯이 위에가 나간 만큼 밑이 자라니까요. 위에 부초 받아서 뿌리 발생시키고요. 그 뿌리의 힘으로 나무를 키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초는 2, 3매 적심해 주는데 간혹 이거 다 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 되면 이제 한 해 키고 나면 나무 보시면 주지가 주간보다 더 굵습니다. 예, 이파리가 없어가지고 둥치를 못 키운 거예요. 예,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예, 주간부에 나오는 부초는 2, 3매에서 적심해서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크면 우리가 이제 주지 유인선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한쪽 방향으로 해야 되나? 양쪽으로 해야 되나? 예, 유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기역자 한쪽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양쪽으로 양팔 벌리는 법. 3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m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목도 6m 이하로나 관리한다 하면 한쪽 가셔도 돼요. 전목은 뭐 양쪽 가셔도 되고. 하지만 난 6m 이상 수면을 구성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양쪽으로 가셔야 돼요. 양방향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기존에 도도에서 하시는 방법. 아버지 가지 눕히고요. 거기 발생하는 부초 다시까지 반대로 눕히는 거. 근데 이거는 샤인하게 맞지 않아요. 요래되면 세력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아빠가 자식보다 강하니까요. 6대4 아니면 7대3 세력 관리가 안 되면 한 가지가 폐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샤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균형 있게 하려면 적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주지 유인선 위로 30cm 이상 키워서 주지 유인선 밑에 5cm 부분에 잘라서 밑에 나온 부초 두 개를 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대1 균형이 맞는데 왜 못하냐? 겨우겨우 30cm 이상 키웠는데 이거 잘라내면 다시 클까 싶어서 못하는데 힘 붙으면 쭉쭉 한 번에 달려나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적심해서 양방향 벌리는 거 보내드릴게요.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유인선 위로 30cm 이상 안 키우고 빨리 자르면요. 그 후에도 마디는 계속 올라옵니다. 안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영 구성이라든지 수세가 불균형해지니까요. 30cm 이상 키우고 난 후에 적심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쓸 부초에 덩굴선이 달렸다 하면 요 부초는 이 덩굴선은 과일 달린 거랑 똑같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부초랑 요 밑에 부초가 세력이 다른 거죠. 1대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초는 쓰지 마시고 밑에 다른 부초 정상적인 부초 두 개 올리셔서 유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너무 부지런 떨면 안 돼요. 샤인은 결속 부위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 전에 건들면 툭툭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5cm 이상 다 키워서 그 후에 필요한 거 찾아서 골라가지고 유인해 나가시면 돼요. 유인하실 때는 하부 유인하는 거 보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밑으로 가면 위로 가는 것보다는 낮아지니까요. 결과지 상승 부위 억제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균일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샤인은 이제 다른 품종과 달리 보면 눈 각이 넓습니다. 그래서 눈이 신초가 옆으로 터져 나와요.
그래서 좀만 유인 잘못되면 신초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박힙니다. 예. 그래서 유인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 눈이 뒤틀리지 않게끔 최대한 뒤틀리지 않게끔 유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빨래 집게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양말끈 같은 거 팔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최대한 단단히 결석해 가시면서 유인하시면 최대한 뒤틀린 거 덜 할 수 있고, 또는 뭐 한두 개의 신초 묶어가지고 안 뒤틀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인하시고 이제 주지에서 이제 우리가 주지가 키워가면 거기에서도 부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지 적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지에서 발생하는 부초도 2매, 3매쯤에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는 1차적으로 주지를 키우셔야 돼요. 주지. 주지, 옆으로 가는 이 주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적심을 해서 2, 3매 적심을 해서 한눈 부위를 낮추는 목적도 있지만 1차적으로 주지를 키우기 위해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주지는 2m 이상 뻗치지 마세요. 최소한 2m 안쪽으로 해서 한번 잡아주고, 또 다시 2m 잡아주고.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은 1m마다 잡아주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적심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꽂는 분화가 내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일어납니다. 근데 나무 이 양분을 계속 나무가 뻗치는 데만 힘을 쓰면 그 안에 있는 꽃눈들이 충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적심 넣어서 양분을 내년도에 쓸 꽃송이에도 충분히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색이 강한 경우에는 7월 하순 그리고 8월 하순 두 번 적심하고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억지로 적심을 하게 되면 나무가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 8월 하순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적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보시면 이제 전목 같은 경우에 힘이 세니까요. 한 방에 뻗치시려는 분들 계세요. 한방주의. 한 4m면 4m 한 방에 넣어서 자르고 6m 6m 한 방에 길러서 자르고, 그래 되면 내년도에 꽃은 잘 안 나옵니다. 최대한 적심 넣어 주시면서 자르고 받고 자르고 받고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초, 주지에 나오는 부초는 우리가 한번 막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이 나무가 너무 세서 내년도에 이제 주지에서 눈이 태할 확률이 높아서 한눈 선정해야 될 나무는 그냥 쭉 2단 철사에서 한번 걸어서 막아주시고, 또는 이제 아예 3단 철사까지 올리셔가지고 적심 넣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세력이 고만고만하다, 내가 계속 잡을 수 있겠다 하시면 2, 3회에서 계속 잡아주시고, 또는 1단 철사쯤에 올려서 잡아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지 부초 관리랑 적심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나무를 심어서 갱신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캠벨 그리고 자업 거기에 적을 붙여서 갱신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좀 주의하셔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차하면 이래 됩니다. 잎은 호박잎만 해지고요. 이런 건 세가지고 한눈 써야 되는데 한눈이 높이가 15cm, 20cm가 돼요. 이건 뭐 한눈 돼도 안 되지만 하면 잎수가 거의 확보가 안 되죠. 그리고 마디 간격은 2cm 이상 넓어가죠. 우리 제한된 재직거리 안에 마디가 넓으면 신초포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걸 좀 권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 것도 다른 뭐 거봉 한 10년 차신 분들도 참 이래 만드는 겁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세력 잡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권하지 않고요. 그래도 내가 접목을 해가지고 나는 하겠다, 접 붙여서 난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초 자라는 거 보고 최대한 억제 재배해야 돼요. 보고 땅 파가셔가지고 굵은 뿌리 한두 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신초 자랄 때 물 적게 주시고, 부쩍 터지면 빨리 잡아주시고, 그리고 칼슘 같은 거 처리해서 최대한 안 자라게끔 이렇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 나무가 커서 보니까요, 이렇게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더 좋아 보이세요? 이 둘 중에 요거요? 위에 거요? 다 잘하시. 다들 원래 이거라 하거든요.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내년도에 한눈 전장에서 과일 달라고 대부분 이렇게 키우려 하세요. 근데 나무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짱짱하게 키워주는 게 좋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비만인 거예요. 체간부랑 물간부가 비대해져서 질소가리 같은 거 이동하기 쉬운 것들은 잘 이동하지만 그보다 무거운 양분들이 이동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얇은 빨대랑 굵은 빨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물을 땡겨 올려보면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가는 맞죠, 맞죠. 예, 가는 빨대 더 쉽습니다. 예, 가는 빨대는 찔러만 넣어도 앞 때문에 올라오죠. 반면에 굵은 빨대 땅에 올려가면 식은 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 2년 차에 웃자란 나무는 4, 5년 차 돼서 예, 양분이 좀 흡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과일이 좀 안 좋은 과일이 나오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론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는 나는 요래 만들고 싶은데 요렇게 되고 요래 만들고 싶은데 요래 돼요. 이거는 사람이 또 다 다르듯이 나무도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럼 이때 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빠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나무는 내년도에 나는 이 나무는 세력이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한 전역에서 강하게 키워나가고 예, 요런 나무는 나는 이제 이 나무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해도 나무를 키워서 빡빡하게 키워서 3차부터 과일 달아서 가면 돼요. 그걸 키우시면 돼요. 예, 빠르게 방향 내가 어떻게 해야 재배를 해 나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소를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나무가 크고 보니까 납작해요. 내가 키우고 보니까 내 나무가 요렇다면 나는 좀 질소가 많이 들어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상적인 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번개 모양으로 가는 게 가장 정상적인 나무가 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디가 넓어지죠. 질소를 많이 쓰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한된 제식거리 안에 신초수가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질소는 나무 키우실 때 너무 강하게 질소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힘 받으면 쫙쫙 뻗어가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억제시켜가면서 최대한 마디가 안 넓어지게끔 잎이 좀 작아지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요건 유목기 때 주로 발생합니다. 보시면 오갈오갈해지는 증상 그리고 이렇게 별 모양처럼 기형잎들 이런 거 발생하는데요. 요게 기존의 거봉 다른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 바이러스를 보고 갱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샤인은 이게 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이유가 세력이 떨어졌을 때. 그 세력이 떨어졌다는 게 대부분 뿌리가 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보면 뿌리가 해를 받은 이유는 이제 건조하거나 좀 과습하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현장 가서 봤을 때 90% 이상은 과습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월, 5월 때 되면 비닐 멀칭 해놓고 하면 그 안에 온도 올라서 뭐 뿌리가 삼키는 그 정도까지 온도 올라가죠. 물은 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나타나면 멀칭 제거해서 땅 말려주시고요. 그리고 연면살포형, 미량요소 연면살포형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쳐주시면 다 돌아옵니다. 웬만하면 돌아와요. 이거는 세력이 안정되기 전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과일 달 때도 옆에 신초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 시기 때 뿌리가 좀 세력이 약해져서 양분이 좀 결핍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연면 살펴해 주시고 과습하지 않게 딱 말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이런 증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동 관리인데요. 내가 노동력이 된다면 이제 나무들 이렇게 피복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계전적입니다. 내가 나무를 1년 키워서 그리고 한 해가 넘어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정을 해야 됩니다. 전정을 해야 되는데요. 전정 시기는 낙엽이 진 후부터 수액 이소하기 전에 언제든 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2월 중순에서 2월 하순 사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지 전정은 지난해 7월 말 적심 위치를 기준으로 하시고요. 잘 자란 나무, 등숙이 잘 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적심 부위까지 주지 전정하시면 돼요. 이제 고민은 이겁니다. 한눈 전정해야 될 나무인지 주지 전정해야 될 나무인지. 아까 전에부터 계속 말이 나왔는데 한눈 전정, 주지 전정 말 많이 나왔잖아요. 한눈 전정은 이겁니다. 이렇게 한눈을 남기고 전정하는 거. 그 이유는 이 나무가 세력이 너무 강해서 주지에 나오는 이 주화가 태어날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나무가 요거보다는 꽃송이를 좀 많이 물고 나오니까요. 이렇게 한눈 전정하셔가지고 꽃송이 달아서 과일 달라고 대부분 요거 하고 계시죠. 반면에 요게 주지 전정입니다. 싹 날려서 주지에 있는 주화를 받는 거. 거봉 하시는 분은 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결과지 상승 부위가 한눈 전정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입수확부에 유리하고 나무를 한 번 더 키워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2년차까지 어떻게든 샤인 나무는 강하고 균일하게 관리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한눈 전정한다고 해서
뭐 꽃송이가 무조건 다 물고 나오고 주지전자 한다고 해서 꽃송이가 무조건 다 안 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내가 영양 관리를 어떻게 했냐. 예. 너무 뻗어가는 데만 쓰면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방주의들 한 방에 다 뽑아내면 잘 안 옵니다. 이 얘가 저희 계장님이 4m를 한 방에 뽑았는데 못 따셨어요 거의. 그래서 최대한 전년도에 어떻게 막아서 최대한 양분 꽃눈을 어떻게 충실하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내 밭의 나무가 모두 강해서 이렇게 한눈 전장하고 모두 약해서 주지 전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 밭은 항상 애매하죠. 그래서 결정하는 방법은 만약에 내 주지에 신초가 30개 있다 하고 20개가 강합니다. 그리고 10개가 약해요. 그러면 이 나무는 강한 나무로 보고요. 예, 싹 한눈 전장하시면 돼요. 반대로 주지 20개가 약하고 10개만 강하다 하면 이 나무는 약한 나무예요. 싹 날리셔가지고 주지 전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 한 나무 안에 앞에는 강해요. 예, 원래 꺾이는 부분은 강하니까요. 여기는 한눈 전해요. 그리고 뒤에는 약해요. 주지 전장하십니다. 예, 대부분. 그래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 4월달에 신초가 탁 트면 이래 됩니다. 수세가 불균형하죠. 한눈 전장한 데는 높고 예, 나무는 높은 데에서 강하니까요. 높으니까 먼저 신초가 터져 나오고 양분들 얘들이 다 먹습니다. 뒤에는 빈눈 생기고 신초도 생육이 부진하죠. 우리는 최대한 나무를 최대한 강하고 균일하게 관리하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관리할 때도 용이한데요. 요래 가면 그래도 만약에 여기 꽃송이가 없다면 요거 적심해서 뒤에 양분 넣어주면서 어떻게든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꽃송이 달렸다. 제거 못하시죠. 그래 되면 뒤에가 더 또 수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래도 반반이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애매한 게 강한 거 반, 약한 거 반이라 할 경우에는 절단 전장 하시는 거 보내드릴게요. 예, 강한 거까지만 쓰시고요. 내년에 다시 연장시켜서 가시는 걸로. 어차피 약한 거 안 올라오니까요. 이걸로 예를 들면 이 강한 거 본까지만 딱 쓰고 절단 전장 하시는 거예요. 예, 전장하실 때. 절단 전장은 내 밭에서 보고 한 2종류로 정리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 나무마다 다 큰 게 다르니까요. 예, 이 나무는 한 주지 3분의 2쯤에서 절단 전정하고 이 나무는 뭐 제일 밑에 절단 전정하고 이러면 나중에 나무 크는데 균형이 안 맞으니까요. 딱 정하셔가지고 주지 유인선 위로 올라왔다 하면 굽는 부분에 절단 하나 한다. 그리고 못 올라왔다 하면 아예 밑에 절단한다. 한 두 가지로 나누셔가지고 절단 전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결과질 부위 낮추는 방법인데요. 한눈 전정 하셔가지고 이제 한눈에서도 눈이 트고 밑에 주지에서 눈이 텄을 때 둘 다 놔두세요. 놔두시고 여기서 여기가 아닌 꽃송이 있다면 위에 한눈에 나온 거 꼭 과일 달고 과일 달아서 쓰시고요. 내년도에 요거 제거하고 요 밑에 결과모지로 사용하시면 낮아지잖아요. 최대한 우리는 낮게 가셔야 돼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수 확보가 안 되니까요.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때 낮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2년생 때 이제 발화 균일을 위해서 체화제 아상처리인데요. 우리 주지 전장 하실 때 쓰시는데 아상처리 같은 경우에는 수액 이동 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실시하시고 위치는 요 눈 위에 부분입니다. 눈 위에 부분. 여기 눈 밑에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눈마다 하나씩 하는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앞부분 4분의 1 지점은 앞에 4분의 1은 강하고 뒤에 4분의 1은 강하니까요. 두 개 빼고 중간에 4분의 2 지점에 다 찍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최하제 처리 메리트점 처리인데요. 물과 1대1 비율로 하셔가지고 붓으로 바르거나 스프레이로 분무하시면 됩니다. 단 눈이 나무가 마르지 않게 충분히 관수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 다 하면 되지 하시는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만 쓰시면 충분히 효과 볼 수 있습니다.